안녕하세요. 공노비 서쌤입니다. 오늘도 공공기관의 연봉부터 수당, 복지, 경력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럼 거기 어때? 두 번째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. 철도공사는 보통 코레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2005년 1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습니다. 요즘에 공공기관들이 전부 혁신도시로 팔려가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면 나름 괜찮은 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직원은 총 32,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국토부에 있습니다. 3만 명이면 공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은,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지난번에 살펴본 수자원공사에 비해서도 4배 내지 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. 코레일은 영상을 만드는 현재 기준으로 채용이 진행 중이고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5일 2시 마감이니까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채용 경쟁률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 건축직을 제외하고 모두 세 자릿수 이상 많은 채용 규모를 보여주었고 경쟁률도 타 공기업에 비해서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사무직은 좀 예외네요. 심지어 사무영업 분야는 일반과 수송으로 세부 분야가 나뉘어지는데 수송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실기시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사무영업 중에서 수송을 제외하게 되면 일반 직렬은 40명도 되지 않습니다. 그럼 당연히 지난 채용 경쟁률 200대 1을 가뿐히 초과할 거라고 예상됩니다. 어딜 가나 이런 사무직은 쉬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이 기술을 배우라고들 했나 봅니다. 다음으로 제한 분야에서는 보훈에서 다음과 같이 낮은 경쟁률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사무영업은 두 자릿수를 보여주었네요. 장애인 분야에서도 유일하게 사무영업만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토목과 운전직은 아예 채용을 하지를 않았네요. 아마 적합하지 않은 직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. 다음으로 연봉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초봉은 일반직 6급 기준으로 한 3,347만원이 공시되어 있습니다. 채용 공고문에서도 3,400만원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꽤 신뢰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또 성과급은 별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. 지난 19년 기준으로 17에서 18년 차 평균 1,180만원을 받았습니다. 그럼 우리가 3년 차에 받을 성과급도 찾아보면 코레일은 19년에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경영성과 평가급은 없고 내부 평가급만 해서 성과급이 200%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. 아마 고객 만족도 조작 사건이 컸던 것 같네요. 이것 때문에 감점을 당하고 경영평가를 D 등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도 18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 성과급 지급률 350%를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 따라서 300에서 6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. 보통 코레일은 B에서 C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D등급을 받으니 타격이 크겠습니다. 승진 시기도 알아봅니다. 첫 승진은 3년 차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면 보통 공공기관들은 첫 승진은 이렇게 최저 연수만 채우면 근속 연수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이때 10% 정도 연봉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위 규정은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 호봉제나 연봉제나 비슷하게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다음으로 고정수당이 꽤나 높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당에서 명절 휴가비와 보조수당 그리고 조정수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조정수당만 좀 세부 기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건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연봉을 차등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조정수당 때문에 연봉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통상근무를 하다가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연봉이 더 인상되는 요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추가의 연봉 인상 요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장기근속 수당도 있습니다. 최초 5년 차에 84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됩니다.
요약해보면 초봉은 3,400만 원을 시작으로 3년차부터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데 경영평가라는 변수가 좀 크게 작용하고 또 3년차에 첫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5년차부터는 장기 근속 수당도 수령이 가능하고 또 조정 수당 때문에 교대 근무할 경우에 좀 더 많은 연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복지 내역들도 좀 살펴보면 우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. 이 정도 크기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직장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휴양소 운영이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건 전에 수장공사에서 본 것처럼 휴가철에 직원 복지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자녀들 학자금 대출도 가능한데 아마 융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다음으로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불가능합니다. 공기업의 가장 좋은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래도 건강검진은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복지 포인트도 제공합니다. 코레일도 전체 포인트에서 단체 보험료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 50에서 60만 원 수준 예상해 보겠습니다. 또 중고 신입분들을 위해서 경력 인정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. 규정을 살펴보면 신입 최대 5호봉까지, 경력 채용은 최대 10호봉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.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로 2년 정도 인정받으니까 전 직장 경력으로 3년까지 채울 수 있겠네요. 기준표를 확인해 보면 군 복무 및 공무원 경력은 100%, 동종업체 종사자, 철도겠죠? 이 철도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, 공공기관 근무 경력은 80% 환산해주고 사기업 및 공사기관제 경력은 절반인 50%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. 만약에 사기업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려면 남자 기준으로는 근무 경력 6년 이내에 여자 기준으로는 10년 내에는 이직해야 경력에서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블라인드를 통해서 현직자들의 평가를 살펴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3.5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업무와 삶의 균형, 워라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사내 문화는 쏘쏘 평균적인 것 같고 나머지 커리어나 급여, 복지,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은 정말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. 실제로 평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, 워라밸이 좋다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월급이 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일근 근무하면 교대 근무랑 월 6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. 아마 앞에서 살펴본 조정수당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여기까지 코레일의 채용 경쟁률부터 연봉, 복지, 경력 산정, 그리고 블라인드 분위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코레일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.